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렇게 그래서 뭐 망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망상도 보이고 망상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환청, 환시, 환미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분열 정신 분열이죠. 그리고 분열형은 이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있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제 애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굉장히 외롭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혼자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혼자 있어도 잘 몰라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있어봐야 한 명. 예. 그리고 자기 가장 원가족 그런 사람 외에는 별로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분열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장애 B군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반사회성, 그 다음에 경계선, 자기애성, 히스테리성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성 말 그대로 내 사회에서 이렇게 공인하는 그런 행동, 허용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한마디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남을 해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이제 뭐 재물 무슨 파괴를 입히고 막 이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저기 큰 집에를 들락날락 별을 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사회성 유형이죠. 이게 성격장애 B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이 아파서 가슴 마음이 아파서 아니면 그 짐승들이 막 얻어맞고 그 사람 때리는 그거에 얻어맞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즐기죠. 네, 그래서 학대받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이 사람들은 정서가 뭐 아니면 도예요. 좋아할 때는 너무 좋아하다가 마음이 돌아서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헌신짝 갖다 버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가 널뛰기를 하면서 양극단을 오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화했다가 약간 실망하는 느낌, 자기가 실망을 하면 다시 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성격 행동이 굉장히 극단적이라서 그 프랑스 영화에 보면은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아주 막 자기 남친이 쓴 그 소설을 썼는데 그거가 자기가 보니까 엄청 이게 가능성 있고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출판사에 찾아가요. 가가지고 그걸 이제 맡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을 하는데 나중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집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혹평을 하니까 그냥 바로 면도하는 그 면도날을 갖다 얼굴에다 척 대면서 이제 네가 함부로 이 작품을 갖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잘 묵고 있던 이렇게 살던 그 방갈로 같은데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는 휘발유 그 방갈로 주변을 뺑 돌라서 휘발유 한 통 뿌려놓고 그리고 탁 불 당기고 유유히 본인은 사라지는 이런 이제 반사회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아주. 그래서 남대문의 불나고 이런 것도 아마 이분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 유형들이 이런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애성. 이 사람들은 좀 잘난 체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뭐든지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최고라고 과대자기가 발달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잘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옷을 갖다가 회사에서 어떤 여자가 들었어요. 새로 입사했어요. 근데 너무 외모가 정말 자기 그 관리를 잘해서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또 사람들하고 또 관계도 굉장히 아주 왜? 이 사람은 무대의 중심이 자기가 돼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회사 내에 남자들이 젊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이제 만나고 싶어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한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이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요. 왜? 결혼한 이후에도 보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벌어온 돈에서 자기 관리, 자기 유지 관리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쓰죠. 화려하고 고급으로 사야 되고, 네,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가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달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릴 때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정말 아기 때는 그냥 온 가족이 아기 하나 놓고 그야말로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하고 춤을 추고 손뼉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온 가족이 다 아유 같이 박수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초점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시기에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심리적 항아리가 비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good enough mother,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취를 해서라도 내 심리적 비난 아래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내가 뺏어서라도 내 거를 만들겠다. 이런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부모들이 너무 넘치게 사랑을 주고 뭐든지 이 아이가 하는 건 다 그런 것도 맞아. 네가 한 건 뭐든지 세상에서 네가 한 건 다 맞아. 그런데 유치원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 맞는다는데 나가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네가 맞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공주병 왕자병이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적절히 어릴 때는 정말 네가 최고고 네가 제일 잘하고 네가 제일 예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4살, 3살, 4살, 5살 때는 현실적인 걸로 계속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자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과대 자기의 아기 때 과대 자기 전능한 자기가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 유형이에요. 히스테리성.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네, 바로 그 유형이죠. 네, 모든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네,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 자기애성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스트레스성도 연극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연극성 성격 장애 유형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무대 중심이 자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죠. 이제 자기애성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히스테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군이에요. 회피성과 의존성과 강박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한다든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도망가고 여기에서 제가 우리들이 빨리 이해가 되려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은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항상 자기가 그걸 그 자리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항상 도망을 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디나 딸이 강간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한참 혈기왕성한 이 아들들이 살육을 하는 이런 게 생기죠. 왜 그렇겠어요? 야곱은 늘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주변이 다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어떻게 했다가는 이제 이게 우리 이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의 전략이었는데 아들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 형하고 형의 축복권을 받아서 네 그걸 탄로났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 양이 얼룩이와 이런 거가 이제 돼서 이쪽 야곱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또 이제 그 외삼촌 안색이 달라졌을 때도 어때요? 또 도망가죠.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외삼촌이 내 품삯을 갖다가 몇 번이나 바꿨었는데 만약에 외삼촌의 방식대로였으면 나는 빈손 들고 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 이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라헬과 레아 자기 아들, 딸, 마누라들 다 데리고 첩이랑 다 데리고 또 도망가잖아요. 이때 또 쫓아오죠. 이런 식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을 회피성 유형들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의존성이에요. 나는 너무 어때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네 누구한테 붙어서 살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돼.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의존성이죠. 자식을 너무 너는 몸이 약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너는 위험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자식이 나중에 의존성 그런 성향이 자라가지고 열등의식이 많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당신이 다 해주세요. 이런 식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성이에요. 네, 그 영화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성 연극성 성격 장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성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영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치시면 성격장애 유형별 영화가를 치시면 그 영화가 나올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보시면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이 상대방이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지만 그 사람하고 대응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시간도 줄이고 상담 효과도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심할 거를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요. 강박성은 정말 네 무슨 일이든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을 참 철저하게 잘해요. 근데 손도 막 뭔가가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으라 그러죠. 강박성 성격장애 유형들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아마 손을 20번은 씻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일에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내면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는데 본인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그리고 초자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한테는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본인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 네, 저도 강박성 성격장애 유형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박사과정 다 마치고 논문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레포트 기회를 놓쳐본 적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박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 레포트 기회도 안 놓치고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그걸 잘 맞춰서 하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거를 더 많이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 10가지 중에서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요소들을 갖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성격장애 유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진단이 내려질 때는 그 중에 한 6가지 중에 한 3개 이상, 4개 이상 해당될 때, 이럴 때 이제 이게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게 아닐까? 우리가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진단을 우리가 함부로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불안 장애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진단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게 이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은 다 그런 그 스펙트럼을 다 나의 성격 안에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많이 튀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유난히 이제 그게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성격 장애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저 성격 장애 유형들은 본인은 치료 현장에 본인 스스로는 잘 오는 경우가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가자 데리고 이렇게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추가로 해서 이렇게 성격장애 10가지를 또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들러의 이론, 네, 이 아들러도 정신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아들러도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또 자기 나름의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서 이제 또 이론을 이제 발전시킨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참 잘 맞는 이론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정신과 전문의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학교를 계속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연기가 돼가지고 참 공부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힘내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